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쌤 영어 단어를 저는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그 표현이 쓰이는 맥락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없을 뿐입니다. 입이랑 혀도 근육이거든요. 써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말하면서 입에 익숙해지고 틀리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시험의 민족이잖아요. 한 문제만 틀리면 내 인생이 바뀌어 버린다는 압박감 때문에 틀린다라는 경험이 너무 부정적으로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실제로 대화하는 상상도 해보기 전에 내신 문제, 수능 문제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고요. 외국인과 비즈니스 이야기할 상상도 해보기 전에 토익 점수 90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틀리는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을 공부하더라도, 그리고 하루에 쇼츠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를 통해서 듣고 공부하고 내뱉어보는 과정을 겪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 한 줌 영어 습관을 책임지는 제이미쌤입니다. 저는 제이미쌤 한 줌 영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하루 20분 한 줌 영어라는 도서를 출간하게 되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영어 시험을 잘 보면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 한 분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학창 시절부터 영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셨대요. 근데 그분이 한 첫 마디가 이랬어요. 쌤, 저는 진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22살 미국의 교환학생을 떠났고 엄청난 기회들만 쏟아질 것 같았던 그곳에서 겪은 우픈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원어민 교수님 앞에서 셰익스피어를 읽고 논문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현재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수업 밖에서 스몰 토크만 하려고 하면 얼어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격도 바뀔 뻔했대요. 원래 말도 진짜 잘하고 재치 있는 스타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영어로만 하려고 하면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잘했던 거는 시험 영어였을 뿐 진짜 영어가 아니었어요. 언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심리학 시험 날이었대요. 근데 자리에 앉는 순간 4명의 건장한 미국 청년들이 저를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또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시험 내내 동서남북에서 제 시험지를 대놓고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한국이었으면 바로 쏴질렀거나 끝나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영어 스피킹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는 시험 영어는 원어민들이 컨닝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데 막상 필요할 때 진짜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구나. 시험 영어와 진짜 영어는 정말 다르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영어 교육의 딜레마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쌤 영어 단어를 저는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표현을 배워봤자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그 표현이 쓰이는 맥락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없을 뿐입니다. 운동도 생각해보시면 자세를 아무리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해도 내가 막상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입이랑 혀도 근육이거든요. 써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말하면서 입에 익숙해지고 틀리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시험의 민족이잖아요. 한 문제만 틀리면 내 인생이 바뀌어 버린다는 압박감 때문에 틀린다라는 경험이 너무 부정적으로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실제로 대화하는 상상도 해보기 전에 내신 문제, 수능 문제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고요. 외국인과 비즈니스 이야기할 상상도 해보기 전에 토익 점수 90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틀리는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사회가 정한 기준에서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에서 말이 안 나온다고 불평만 한다? 이거는 조금 잘못일 수 있어요. 교환학생 시절 충격을 받고 제가 깨달았죠. 내가 잘하는 영어는 가짜 영어였구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진짜 영어를 잘해야겠구나 라고요. 그렇게 슬픈 한 학기를 보내고 돌아와서는 원서나 전공 도서는 그냥 치워두고 미드, 영화, 유튜브, 예능 이런 것만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표현들을 일부러 써보려고 언어 교환을 신청해서 열심히 나가고 영어 일기도 쓰면서 배운 표현을 적용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효율적으로 시행착오를 적게 겪길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깨달은 영어 공부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땡땡땡인데요. 여기서 땡땡땡은 알파벳 O입니다. 첫 번째는 one source. 하나의 소스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비법인데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이 바로 팔랑귀입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리스닝을 잘하려면 누구의 팟캐스트를 들어야 한다거나, 원어민 표현은 프렌즈가 좋다거나, 구동사 수업은 어떤 선생님께 최고라거나 하는 이야기들에 되게 많이 팔랑댔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결국 다 좋은 소스인 건 맞는데 팔랑거리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순간 무용지물이 됩니다. 책이 되었든 영상이 되었든 어떤 수업이 되었든 맥락이 살아있는 소스 하나를 딱 정하시고 그 속에서 리스닝 훈련, 표현 공부, 문법 공부, 그리고 쉐도잉 훈련까지 한 큐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을 공부하더라도, 그리고 하루에 쇼츠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를 통해서 듣고 공부하고 내뱉어보는 과정을 겪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소스의 맥락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첫 번째 비법이 뭐였죠? one source. 이 책 같은 경우에도 2천만 뷰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쇼츠를 기반으로 리스닝, 표현 공부, 문법 공부, 그리고 쉐도잉까지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겪을 만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대부분은 제가 해외에서 직접 겪은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맥락이 있고 양질의 콘텐츠로 진행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기억에도 훨씬 잘 남고요.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책을 펴서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제 쇼츠, 강의, 그리고 원어민 음성 파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풋 트레이닝. 아웃풋 훈련에 신경 써야 된다는 비법입니다. 오늘날 영어 교육 시장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인풋 중독이에요. 매일 온라인에는 좋은 표현이 쏟아지죠. 나는 그거를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을 누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당장 내일 해외에서 써야 한다면 입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웃풋 경험이 인풋 경험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그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고 인풋한 표현을 하루에 20분이라도, 아니 하루에 10분이라도 밖으로 내뱉어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처음 도서 출판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서점에 가서 열심히 영어회화 도서들을 살펴봤는데요. 문제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좋은 표현을 막 쏟아내면서 한번 읽어봐라, 따라해봐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의지보다는 환경 설정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도서가 표현을 막 쏟아내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환경보다는 환경 설정 자체가 아웃풋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인풋하면은 계속 공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풋 이렇게만 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책은 본문의 반이 아웃풋으로 할애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아웃풋 연습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ongoing practice.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해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를 안 했더라도, 심지어 한 달을 안 했더라도 뭔가 왠지 오늘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가벼운 마음으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포함 한국인 대부분들은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뭐 아니면 도로 접근해서 계획했던 것이 조금 틀어지면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all or nothing mindset이라고 합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열정과 계획이 너무 거창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영어 스피킹 공부를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방법은 사실 이와는 정반대 마인셋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영어를 쳐다보지도 않은 적도 많고, 시험이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 뭐 2주, 3주, 4주까지도 영어 공부를 안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 좋아하는 거 보면서 어제 안 했더라도 오늘 해보자 라는 마인셋이요. 그리고 이 하루에 20분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인풋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짜리 미드를 본다 해도 그 중에서 꽂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똑같이 따라하려고 연습하는데 20-30분을 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까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책은 공부할 마음이 생겼을 때 딱 펼치기만 하면 오늘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되는지도 명확히 나와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챌린지, 유튜브 쇼츠, 그리고 유튜브 라방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동기부여와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안 해보고 지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안 해보고 넘어야 될 산이 이만큼이면 뭔가 시작조차 두려워지고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60일 동안 딱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확신을 주는 순간 하게 되고 하면은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은 60일 동안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잘 파여진 길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뭐 60일을 공부한다고 해서 원어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영어 회화 공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확신을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사실이 많은데요. 바로 영어가 기회의 문을 엄청나게 넓혀주고 삶을 다채롭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영어 실력은 단순히 언어 능력뿐 아니라 경제적 능력과 정보 접근력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우선 경제적 능력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에서 영어 소통 능력은 승진과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잡마켓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대부분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고연봉 직종에서 거의 필수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의 수강생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커리어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연봉도 많이 높였어요. 수강생 A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국내 기업 1에서 2로 이직하셨을 때는 회사 규모를 많이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시면서 외국 본사 HR과 협상을 잘 하셨고 연봉이 총 20% 뛰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경력 조건도 같았고 달라진 거는 영어 실력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어 실력이 연봉 상승에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수강생 B님 같은 경우에도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원했던 C기업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영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계셨어요. 근데 계속 영어에 매일매일 노출되고 연습하면서 좋은 표현들을 많이 습득하셨고 결국에 C기업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이 정확히 29.63%나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영어 실력 상승은 곧 경제력 상승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영어는 정보 접근력을 키워줍니다. 최신 정보, AI 기술 등은 다 영어로 먼저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에 보편화되는데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걸린다고 해요. 빠르게 움직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라 등 최신 연구 기반 데이터베이스도 다 영어 기반입니다. 실제로 WWW Technology Surveys에 따르면 온라인 전체 정보의 54%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어는 0.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한국어만 쓸 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널려있는 정보 중에서 99.4%의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또 자기개발이나 취미의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 플랫폼인 테드, 마스터클래스 등을 통해서 세계 유명 강의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고요. 가볍게는 넷플릭스, 유튜브를 볼 때도 영어로 시청했을 때 훨씬 더 다채롭고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한국어가 더 편한 한국인이지만 뭔가를 검색할 때는 무조건 구글에 영어로, 유튜브에 영어로 검색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극명합니다. 그냥 해외여행을 잘하고 싶어서 아니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더 잘하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0.6%만 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영어에는 보시면 같은 단어 뜻인데 맥락에 따라서 쓰이는 단어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 표현들은 맥락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야, 너 오늘 스케줄 있어? 라고 영어로 말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어 단어는 schedule일 거예요. 그런데 schedule이라는 단어는 일정 전체 혹은 일정표 자체를 의미합니다. 혹은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The meeting was scheduled for 3 p.m. today. 3시에 회의가 잡혀 있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너 오늘 스케줄 있어? 라는 건 영어로 Do you have any plans today? 라고 물을 수 있고 좀 더 캐주얼하게는 You got any plans today?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plan이라는 단어를 계획이라고 외운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 영어 회화에서는 이렇게 친구와의 약속 같은 캐주얼한 일정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 누가 You got any plans today?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오늘 미용실 예약 있는데? 라고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네, I have 예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reservation이라는 명사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reserved라는 팻말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식당에서 본 적 있으시죠? 이것처럼 reservation은 장소를 예약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많이 쓰겠죠. 그런데 미용실, 네일샵,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장소를 예약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과의 시간을 예약하는 개념이죠. 이럴 때는 reservation 대신에 appointment이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글 뜻은 예약이라고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맥락에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먹다라고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영어 단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대부분이 eat이라고 대답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eat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회화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eat은 정말 정직하게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먹다를 찾으면 당연히 먼저 나오겠죠. 근데 실제 회화 상황에서는 이 eat이 뭔가 너무 정형적이고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그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야 우리 점심 먹자 라고 할 때 Let's eat lunch 라고 하면은 좀 덜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eat 대신 다른 동사를 씁니다. 그럼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뭐냐? 바로 have입니다. 그래서 let's eat lunch together 보다는 let's have lunch together 이라고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이처럼 식사를 하다라는 표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have입니다. 심지어는 뭔가를 마실 때도 have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나 커피 마셨어. 이거를 I drank coffee this morning 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I had coffee this morning 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먹거나 마시는 얘기를 할 때 거의 무조건 등장하는 단어가 have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get 동사입니다. 이거는 뭔가를 사서 먹을 때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밖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을 때 뭐 먹지? 이거를 what should we eat? 보다는 what should we get? 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메뉴를 고르거나 아니면 배달 앱을 켰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get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rab. 이 단어는 굉장히 캐주얼한 상황에서 많이 등장해요. 뭐 일정이 있는데 그 전에 뭔가 밥을 빨리 먹고 가자. 아니면 간단히 좀 뭐 먹자 라고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점심 먹고 갈래? 라고 말을 하려면 wanna eat lunch 보다는 wanna grab lunch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북미 일상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이고요. 우리말 뉘앙스로 설명을 해드리면 휙 먹고 가자 아니면 요기하고 가자 이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도 상황에 따라서 써야 하는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은 단어를 외우듯이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함께 익히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흔히 콩글리시라고 불리는 표현들입니다. 콩글리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소통이 안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콩글리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는 훨씬 더 잘 표현이 될 때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도 많고요. 근데 우리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과 확실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어떤 게 콩글리시고 정확한 표현은 어떤 건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가 1+1 이라는 표현인데요.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 1+1, 2+1 아닌 거
거는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영어 단어 자체가 1 plus 1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콩글리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는 1 plus 1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 사서 하나 받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Buy one, get one fre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 글자를 따서 BOGO, BOGO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봐봐 이거 1 plus 1이야 영어로 하려면요. Look at this, it's a BOGO deal 이라고 하시거나 they have a BOGO deal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받는 스타벅스 쿠폰에 BOGO 쿠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buy one get one free의 줄임말이었고 뭐 buy one get one free, buy two get one free 이렇게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군만두를 줄 때 그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service라고 하면 영어가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어에서 service는 정말 뭐 customer service 아니면 repair service 이런 것처럼 사람의 노동력이 드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대신 중국집에서 만두 줄 때 하는 말은 it's on the hou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쏠게 라는 말을 it's on me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에 계산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리하겠다. 근데 the house는 그 식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it's on the house 하면은 식당이 낸다, 식당이 쏜다. 그러니까 서비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격식 있게 표현도 가능한데요. 바로 complimentary 라는 형용사입니다. 호텔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호텔에 가서 냉장고를 열면 음료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함부로 먹었다간 큰일 나죠. 그래서 꼭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이 냉장고에 있는 음료들 서비스인가요? 무료인가요? Are the drinks in the fridge complimentary?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Are the drinks in the fridge free?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호텔이나 뭔가 조금 고급진 곳에 갔을 때 있어 보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스레인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 gas range라고 하면은 알아들을 것 같죠.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가스레인지라고 하면 그 불을 붙이는 그 화구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gas range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래 오븐이랑 그 전체적인 가전제품 하나가 있어요. 통째로. 그거를 gas rang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전제품 매장이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회화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화구 부분은 뭐냐? gas stove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화에서는 그냥 stove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라면 끓이기 전에 내가 가스레인지에 물 끓여놨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I've got water boiling on the stove 라고 말해야지 여기서 gas range를 쓰면 이상해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콩글리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바로 so-so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먹은 샌드위치가 그저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떠오르는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마 so-so일 거예요. so-so는 영어 단어이기는 한데 한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실 원어민들은 so-so보다 다른 표현들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it was alright 입니다. 영어는 직설적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alright 이라는 단어만 찾아보시면 뭐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좀 그저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정말 좋았다 라기보다는 좀 별로였는데 굳이 안 좋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을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맛집을 1시간이나 기다리고 먹고 왔대요. 그럼 궁금하겠죠? 야 기다릴만 했어? Was it worth the wait? 라고 물어보면 친구는 Yeah, it was alright 라고 대답을 할 경우가 많거든요. 아 뭔가 나빴어. 괜히 기다렸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나빴다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괜찮았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비슷하게 alright 대신에 okay를 쓰셔도 됩니다. It was okay 이렇게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는 톤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was alright, it was okay.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mediocre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발음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o를 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mediocre 이게 아니라 mediocre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평범한, 평균의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뭐 평탄은 친다는 얘기인가? 평균이라는 얘기인가? 근데 사실 어정쩡하거나 좀 이류 느낌일 때 많이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A랑 B가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A가 영화 어땠어? Did you like the movie? 라고 물어봤을 때 B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Well, the plot was predictable and acting was mediocre. 줄거리는 뭔가 뻔했고 연기가 그저 그랬어. 평타였어. 좀 별로라는 얘기겠죠. 세 번째, it wasn't too bad. 들어서 아시겠지만 to에 강조를 해주시면 더 느낌이 살아납니다. It wasn't too bad. 직역을 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표현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 라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별로였다는 뜻입니다. 아까 예시를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A가 Did you like the movie? 그러니까 B가 The plot was predictable and acting was mediocre. 한 다음에 A한테 되묻고 싶겠죠?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했을 때 A도 좀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Honestly, it wasn't too bad. I would say it was slightly better than the last one.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저번 것보다는 뭐 조금 나은 것 같아 라고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결국 A도 그렇게 만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아, 웬 염소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친한 사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추임새입니다. 그냥 별로였다 아니면 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친한 사이에서 야, 너 데이트 어땠어? 데이트 갔다 온다며 How was your date? 라고 물었을 때 뭔가 별로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저 그랬어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예시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서도 많이 쓰겠지? 라는 표현들이 아예 틀린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시를 많이 접하고 진짜 쓰이는 표현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요. 영어를 할 때 좀 내 맘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소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자신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져요. 틀린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못 바꾸겠으면 자세를 바꿔보세요. 어깨를 딱 펴고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웃으면서 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해서 진짜요? 해보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맑게 외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와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어때요?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Sorry, I can't speak English 아니면 My English is not good 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 금지입니다.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은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버리고 어깨도 같이 움츠러들어 버려요. 결론적으로 영어는 더 잘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수준도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영어를 꽤 하는 외국인인 거예요.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못한다라는 생각 대신에 좀 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 can't speak English. My English is not good. 대신에 Actually, English is my second language, so please bear with me. I'm still working on my English, so could you speak slowly? 라는 말을 입에 붙여두세요.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시고 제이미쌤 한줌영어 채널 그리고 하루 20분 한줌영어 도서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 습관도 생기고 내 영어에 확신도 생기고 다양한 표현들이 입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물론 이 책으로 60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원어민이 될 거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주요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들이 적재적소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화로운 인풋과 아웃풋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어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